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한줄의 졸업파일 팟캐스트 97회 시작하겠습니다. 졸업파일 팟캐스트. 네. 졸업파일.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김치 콩나물국을 잔뜩 먹고 온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공지라고 할까? 그 사실 지난해 방송 때 저희가 리뷰 특집하고 네. 실은 추억의 일기 쓰기와 소년소녀 편을 녹음을 했으나 제가 없었던 리시 없을 방송인데. 때 근데 그게 녹음상의 좀 문제로 인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녹음이 고르지 못한 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를 퍼부어서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됐다는 소리가 네. 있을 수도 있고. 저주받은 집에서 저주받은 비디오를 봤더니 간만에 제가 낸 주제였거든요. 아놀드 편 이후로 제가 낸 주제였는데 이렇게 사장되어가지고 꿀잼이었는데. 네. 내가 생각했을 땐 그 사다코 대 가야코를 보고 저주받았어. 사다코의 저주. 그래서 시간 좀 두고 네. 이 얘기는 그때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특집편 들으면은 이제 린 씨가 다음 주에 안 나올 거다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나와 있다는 거. 뾰로롱. 네. 그게 더 기쁠 거예요. 기쁜 거죠, 뭐. 어쨌거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잡지와 소년소녀 편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네. 아뜨거 히밤님께서 옛날 거 다시 듣다가 지역마다 다른 편가르기 구호 검색하다가 재밌는 사진 찾았네요. 라고 하면서 편가르기 전국 지도라는 거를 이제 올려줬어요. 깜짝 놀랐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누가 이제 저기 한 거죠. 그 정리를. 그때 경희 씨가 제주도 뭐 하늘과 땅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제주도 분이 있었었죠. 네. 그 놀이편에서. 네. 되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뭐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은 대댄지라는 거. 대댄지. 네. 서울 분들 아시죠? 네. 지금 딱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앞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앞뒤. 경기도 그렇죠. 남부, 네. 서남부. 네. 아, 이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에요. 탄탄보. 안동이 탄탄보네요. 그때 그 포항이 탄탄비. 그거 진 사장님? 진 사장님이었나도 있고 아. 어디서 오셨는데 이거 왠지 중국말 같아 막 이랬던 거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죠? 네. 하도 옛날에. 탄탄비. 막 그 하벌릉멀릉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 아니야 중국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탄탄비에서 안 되면은 그 얼렁얼렁화 이런 식으로 했던 얼렁얼렁화였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이미 거의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네. 그냥 들리는 대로 팝송 같은 거야. 들리는 대로 팝송. 오빠 만세 같은 거. 네. 읽겠습니다.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어린이 프로그램 얘기하니까 저의 첫 연예인들이었던 90년대 아역스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꼬마 요리사 노희지 씨는 당시 4~5살인가 던 제가 처음으로 좋아한 연예인이었어요. 지금 다시 보면 온갖 설정을 끼얹는 듯한 말투지만 당시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 여동생이었죠. 특히 90년대 EBS는 1년 단위로 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재탕하던 전통이 있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노희지 누나를 매년 보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요정 컴미에 나왔던 아역들도 어마어마했었죠. 주인공 컴미 역의 전성초 씨는 하나 둘 셋 EBS 꾸러기 안전극장 등 세기말 당시 어린이 프로그램을 휩쓸던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남주 명태가 바로 순풍산부인과에서 미다리 정배랑 늘 같이 다니던 의찬이었죠. 버그 제국 대표로 나오는 사령관 버그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곽정욱 씨입니다. KBS 말고 EBS에서도 어린이 드라마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모못을 재밌게 봤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지워졌네요. 환경을 파괴하는 악당 막가조에 맞서 평소에는 조연출로 살아가는 그린맨 최동욱이 지구의 환경을 지킨다는 설정입니다. 매번 막가조의 환경 파괴 행각이라는 프로그램에 고발당하고 그걸 본 조연출 최동욱이 돌연 뛰쳐나가 그린맨으로 변신해 악당을 무찌르죠. 그때 매번 나가는 조연출을 보고 늘 어이없어 하던 남자 앵커가 바로 포동이 김영대 씨였습니다. 끝으로 네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통번역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공부에 집중도 해야 하고 주말엔 교회 일을 도와야 해서 당분간 게스트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은 차고 넘치지만 시간이 나질 않네요. 20소수의 장수를 그 누구보다 열렬히 기원하겠습니다. 시호님, 린님, 민님, 사카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나올 수 있을 때 네.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네. 또 이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죠. 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네. 진짜 좋은 의미로. 네. 네. 네, 열심히 사시는 거 좋습니다. 네.
뭐 여기서 뭐 해야겠네요. 네. 얼마 전에 그 라디오스타에 어떤 그 불륜 전문 배우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된 젊은 배우분이 네네. 요정컴이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근데 노안이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그게 좀 축복받은 얼굴이죠. 그 친구의 느가보지 뭐하시노 했던 그분도. 네, 네, 김광규. 네, 그대로잖아요. 네. 몇 년 전 영화야 그게 진짜. 나 중딩 때. 17년 전 영화인데 얼굴이 그대로야. 네. 좀 문제가 있네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와서 그대로인 거지. 그렇죠.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장동건이랑 나이가 비슷했을 거야. 아, 네네네. 그러네. 여튼 알겠습니다. 드라마 왕국 TVN님께서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오선도선 지내시는 거 보면 저도 그런 친구 지인들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네. 뭐 딱히 지내지는 않고요. 저희 잠깐 사실 만났다 녹음만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잖아요. 해쳐 모여.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녹음 외에 사적으로 우리 몇 번이나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 네. 그나마 뭐 저랑 민씨 같은 경우는 가끔 영화 같이 보고 이러니까. 네, 똑같은 영화. 네. 사막여행가였고. 네. 명작이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극장에서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셔서 깔깔대다가 주위에 빈축을 사셨다고. 아, 네. 네. 쭉 살 것 같았어. 트롯님이 욕을 좀 먹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서. 공포 영화인데 얼마나 깔깔댔으면 사람들이. 못 살아 진짜. 아,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해도 웃기다고 생각하는 장면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 웃기려고 넣은 거라니까요, 네, 진짜. 근데 약간 한국인이 좀 엄숙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 웃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네. 그런 거죠. 코미디 영화에서 웃어야지. 저 멜로 진짜- 영화에서 아니, 울고. 그 진짜 거기서 그 웃겼던 게 얘기해봐. 잠깐 개소리인데 네네네. 그 사다코야 가야코에서 결론은 뭐 비디오 봤는데 그걸 연구하는 무슨 교수가 나와요. 근데 교수를 보여줄 때마다 교수가 지가 쓴 그 링을 그 연구한 책을 들고 나온 거야. 지가 자비 출판한 책이 있는데 자기가 자비로 출판한 건데 막 애들한테 사달라고도 심지어 웃기려고 막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등장 씬마다 계속 그 책을 한 손에 들고 나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겨. 엄마 시범만 형이 저 책 뭐야? 그러니까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책이야. 그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치졸하고 얄팍한지를 이렇게 강조하려는 그런 거였겠지. 나름대로 좋은 캐릭터 설정이었네요. 근데 그 네 명은 그걸 알잖아. 그걸 네. 캐치를 했잖아. 아, 책을 들고 나오고 저 책이 뭐다, 무슨 의미다를 아는데, 우매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아니 근데 속으로는 웃겼을 텐데. 속으로 웃겨서 제 생각엔 다 아는데 일부러 안 웃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웃으니까 나도 그리고 웃겠다. 제가 그때도 좀 제가 항변을 하자면 나가면서 다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제가 장난하건데 다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기분 좋게 발걸음을 나갈 수 있는. 예. 네, 아, 극장 밖에 나설 수 진짜 있는. 대박이었다니까요. 이 영화 장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여튼 뭐 아무리 즐거운 생각해도 영화였다는 거. 이상한 영화예요. 네.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잡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라는 게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단한 거를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었던 추억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던 잡지에 관한 추억을 뭐 팟빵 리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RK라는 1,000원짜리 잡지를 제일 먼저 샀어요. MIK가 뭐예요? MRK. 그게 무슨 잡지예요? 그러니까 펜시 회사에서 그 절반 정도는 편지지, 펜시 제품 이런 거가 들어있고 앞부분에는 뭐 핫케이크 만들기, 뭐 펜팔 친구 찾기 이런 게 들어있던 잡지입니다. 남자애들은 모르는구나, 네. MRK를. 저는 아는데 이거는 표지가 무조건 2등신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등신 캐릭터가 어떨 때는 사람이 아니야. 어. 약간 날개가 달려있고, 강아지. 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 강아지. 대상의 잡지인 거죠? 중학생까지.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도 가끔 사. 막 향기 나는 펜 냄새가 나는 잡지 같은 그렇지, 느낌? 그렇지. 약간 포도향 느낌도 있고, 약간. 그 민씨 같은 경우 집에 누나가 계셨잖아요, 그죠? 의동입니다. 예동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주위에 수많은 사촌 누나들이 거의 친누나처럼 드나들던 집이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순정만화 이런 것도 많이 보셨고. 네. 저는 이제 형이 한 명 있을 뿐이라 가지고 그런 여성한 잡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챔프? 뭐 챔프도 있었죠. 챔프, IQ 네, 점프. IQ 점프. 네, 소년 만화 챔프. 잡지. 네, 보통 만화 잡지 먼저 사죠, 남자애들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잡지 스크린을 먼저 샀거든요. 오우. 더 정확히는 일본 스크린을 샀어요. 일본에서. 나는 필름 2.0. 오우. 필름장은 좀 뒤였죠. 완전 네. 든데? 네. 그래서 뭐 영화 잡지는 무비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산 거가 본인이 네. 접한 거가. 제가 제 돈으로 주고 산 거. 그러니까 뭐 키노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촌 형네 집에 많았어요. 사촌 형이 옛날에 비디오가 한 방을 다 꽉득 채웠던 그런 형이었거든요. 영화관. 예, 근데 그 형이 그 한쪽에 다 비디오고 한쪽에는 거의 다 그 영화 잡지였어요. 저는 언론 영상학과를 가면서 그러니까 03학번으로 언론 영상학과를 가면서 비로소 시내 21을 그냥 정기 구독을 시킨 거지. 그 전까지는 아예 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류의 전혀 안 봤다. 네. 그 대신 이제 그냥 남의 의견 따윈 접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계속 영화만 계속 봤지. 중고등학교 때는 남의 의견 따위는 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네. 잡지 얘기한다고 해서 집에 있던 추억의 잡지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했더니 미인 씨가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게 키노, 로드쇼, 야 그리고 제가 페이퍼, 중고등학교 때 빠져서 했던 페이퍼. 이거는 이제 사카린 씨가 이거 다 제 거예요. 몇 년도 거야?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거, 2005년. 2005년? 근데 아. 핸드폰이 저렇게 후졌어. 아니, 핸드폰은 그 광고인데요, 이게. KTF네. 그러니까 안 쓰는 핸드폰을 나한테 버려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구나. 그 당시에도 옛날 핸드폰이에요. 그렇구나. 여튼, 로드쇼 같은 경우 96년도 걸 갖고 왔고. 96년도 표지가 지금 김혜수 님이 이제 어린 홍경인 님을. 홍경민이 아니고. 예, 이렇게 싹 안고 입수색 있는. 어떡할 거야, 이거? 야. 입수색 어떡할 거야, 이거? 김혜수 씨?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항상 그 테마가 책 등에 써 있잖아요. 네. 세계의 감독, 테리 길리암, 마틴 스콜세지, 장선우. 장선우. 저 중에 2명은 이미 끝났죠. 네. 안녕. 테리 길리암 96년도면은 12 몽키즈 시절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올해의 영화 배우를 2명을 뽑은 거예요. 네. 그때 유망주라고 뽑았던 게 96년 4월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김혜수와 홍경인인데 홍경인 씨가 앳됐네요. 진짜. 16년이면은 한창 이제 충무로에서 이제 홍경인 씨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던 그런 시절이고.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시티콤 나올 때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게 젊은이 양지 끝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 시절이야. 때구나. 그러니까 전태일. 특별 부록 1번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대형 브로마이드, 2번이 금성무 장구경 브로마이드. 야, 세다. 그다음에 오리지널 포스터 지붕이의 기병 나에게 오라. 야. 근데 그 전태일이라는 영화가 뭐 좋은 영화고 뭐 좋아하긴 하지만은 잡지에 브로마이드가 나올 만한 뭔가 그건 아니었죠. 네. 아니 그냥 홍경인을 보여주려는 거지. 홍경인의 스타 파워. 네, 네. 그런 거죠. 네. 대단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이 지금 로드쇼 네. 표지가 홍경인 씨랑 김혜수 씨인데 김혜수 씨의 엄청 그 당시 유행했던 가는 눈썹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눈썹 산이 빡. 네. 야, 진짜 너무 충격적이네. 아치도 아니고 각이지게 딱. 배슬기 씨 이후로 본 적 없는 저런. 저는 저긴데? 신은경. 네. 이때 신은경 씨가 광고 모델로 엄청 나왔을 때였어요. 네. 저 안녕살 봐, 안녕살. 응. 안녕 할 때 나는 살. 그런 것 좀 알지 마. 이거 박스오피스 보면 1위가 주만지예요. 그렇죠. 주만지. 1위 주만지. 96년. 2위 은행나무 침대. 그 다음에 폴리스 스토리 4. 이연걸의 모험왕. 유주얼 서스펙트. 투다이포? 이건 뭔지 모르겠어. 투다이포 니콜 키드만 나왔다. 네. 야반 가성. 서든데스. 야반 가성.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야, 근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 파비오였던 시절에. 근데 지금 이게 96년도에 보세요. 네. 박스오피스에 한국 영화 하나밖에 없어. 은행나무 침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스크린 쿼터도 있고 다 그랬던 거야. 네. 참고로 지금 옆에 광고에는 라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피도! 제가 잡지를 되게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모으는 덕후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어렸을 때 MRK를 사다가 페이퍼를 금과 옥조처럼 되게 열심히 모았어요. 어머니가 상당 부분 버렸는데 그때 잡지에 여러 기사 타입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사 타입은 좌담회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사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거죠. 네네. 그대로 녹음한 거를 녹취하듯 풀어놓은 네. 거. 정말 오늘날의 팟캐스트의 아무 말 잔치 같은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 약간 그 좋아했어요. 19금적인 내용도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페이퍼는 고등학교 때 보던 건데, 그 달의 주제가 내 인생의 결정적 19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9금을 처음 보게 된 건 몇 살 땐가, 뭐, 세운상가에서 뭘 샀나. 되게 페이퍼스러운 기획 기사네요. 네.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그 19금 얘기를 신나게 하시던 분이 있어요. 네. 지금 생활의 참견 작가님이죠. 김양수. 김양수. 네. 이때도 활동하셨구나. 이때 그러니까 거의 여기 창간호부터 페이퍼 기자님이었죠. 그래서 노브레인 뭐 그 김유나 이런 인터뷰를 계속 뮤지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생활의 참견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노브레인 멤버가 자기 결혼식에 왔는데 돈이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주고 갔다. 남들이 몇십만 원 준 거보다 그게 더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만화를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노브레인이 결혼식에 오나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신기한 거지. 그래서 댓글에 막 요즘 애들은 모르겠구나. 막 이러면서 댓글에 요즘 애들은 모르겠구나. 와. 근데 요런 게 있었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들인 건 사실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였죠. 맞아요. 아. 저도 사실은 그걸로 처음 네. 잡지를 샀거든요. 네. 처음 샀던 잡지가 뭐였다고요? 저는 그 연예인 나오는 잡지인데 아이돌들만 엄청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잡지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아이돌들이 그 아이돌 포즈 전용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기사 별로 없고. 네, 기사 없어. 기사 없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별로 없어. 네. 우선은 오빠들이 포즈를 취해요. 그래서 단체 포즈, 각자 포즈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만 한 20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인터뷰는 한 3, 4페이지. 멤버가 5명인데 인터뷰는 3, 4페이지. 그리고 그 광고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사진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글이 중요한 게 왜냐면 아니고. 그 사진을 잘라서 내 필통에도 바르고 친구랑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내 책 사는 데도 쓰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인기 있는 연예인의 사진은 화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거지. 비트코인네.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바꾸려면 남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그런 아까랜다. 뭐 토마토 같은 막 그런 잡지들인데 그런 게 이제 나오는 날이면 아주 그 서점 아줌마들이 쫙 깔아놔요. 그 포스터를 토마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깔아놓으면 그 달에 이제 그 표지를 장식한 그 그룹이 페이지 수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팬들이 그 잡지를 사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잡지가 예를 들면 4월 달 거면은 3월에 나오잖아. 그렇지, 조금 앞에 나와. 그래서 그 나오는 날이 잡지별로도 달라.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긴 해. 넷째 주 금요일, 뭐 넷째 주 월요일, 뭐 이때 되면 이제 아침에 그런 서점. 그렇죠. 여고 앞 서점. 그렇지, 그러니까 학교 앞 서점. 예, 그게 제가 중학교가 딱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중학교가 여고 앞을 지나가는 학교였는데 이제 그런 데가 대부분 이렇게 서점이 좀 크잖아요. 왜냐면 참고서도 많고.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보여지는 창문이 많다. 그렇지. 그 얘기는 붙일 공간이 많다. 많다. 그래서 그 정문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쫙 다 붙어 있고 포스터가 쫙 붙어 있어. 근데 그거 팔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나중에 그 붙여놓은 그거마저도 팔아요. 그 옛날 서점의 그 풍경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유리창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잖아요. 맞아. 네, 계단식으로. 그쵸. 근데 인기 있는 가수는 뻔해요. 그래서 잡지가 한 6가지 종류가 나온다. 아니야, 6가지가 아니고 최전성기에는 한 40종이 나왔어. 40종이 나온다 치면 표지 모델이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록을 잘 읽어보는 거죠. 특별 브로마이드가 있는가. 네네. 뭐 거의 등신대 사이즈로 나오니까요. 종이가. 등신대.
네. 그리고 어차피 사진 작가가 다 거기서 거기고 오빠들 얼굴 상태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스케줄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여기에 나왔던 브로마이드를 내가 갖고 있다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사카린 씨가 말하는 브로마이드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질 부록이 어떤 게 더 어떠냐. 중요하냐. 그렇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냐. 그다음에 이제 이 오빠들이 어차피 활동하는 복장이 똑같기 때문에 찍었을 때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떠한 잡지가 되게 센스 있게 뭐 오빠들의 캐주얼 뭐 그런 걸로 이제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가끔 기획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멤버들의 가방 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지. 그런 거. 그러면 꼭 뻔한 거 나온다? 그러면은 가족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렇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뭐 성당에서 주신 묵주팔찌인데 저를 항상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지금 뭐 GD도 막 자기 애견 막 이런 네네. 공개하잖아요. 네. 그때도 오빠들이 애견 키우고 막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애견과 같이 찍은 거 막 이러면은 이제 늘 똑같은 그거 중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고영욱 씨도 찌루가 있었죠. 아이, 참 좋은 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최지훈의 개가 뭐 지우개다 뭐 거의 그런 얘기는 있었죠. 진짜는 아닌 거죠? 네, 진짜 그런 아닌 식의 걸로. 농담이 농담이 그렇죠. 있었다는. 근데 그때 그 여학생들의 가슴을 항상 두근거리게 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장에 별자리. 그렇지. 있었어. 별자리 운세가 없는 잡지가 없어요. 있었어. 그럼 또 두근거리죠. 네. 그날 나의 별자리. 행운의 날. 네. 그 날에 이제 또 인연이 있다고. 네. 근데 참 하나마나한 얘기들. 그렇지. 왜냐하면 그 물병자들이 똑같은 날에 다 인연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해당하는 별자리만 보는 건데 막상 다른 거 보면은 비슷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자금의 흐름이 좋아 돈이 들어오지만 소비에 현명해야 할 때이다. 하나만 소리하고 있네. 막 이런 거죠. 저는 그때 결국에 이 브로마이드라는 거를 사는 어떤 네. 그 누나들? 그러니까 네. 내 용돈은 5,000원이야, 예를 들면. 그럼 결국엔 내가 살 수 있는 거 한 권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로 가성비를 따지는 누나들이 지금은 커서. 지금은 이제 직구와 국내 그렇지. 구매와 핫딜과 그렇지. 이거를 다 하는 이 행태가 다르지 않다. 똑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실 저희가 90년대 뭔가 물건을 사는 건 굉장히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올라서 이제 다른 개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도 한 가지의 잡지를 사서 나누잖아요. 네. 나는 H.O.T 갖고 G.O.D 신화 제키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주면서 네 잡지에 있는 H.O.T를 내놔라. 이런 식의 그 딜을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지. 내가 두루마리 휴지를 100개들이를 사서 내가 50개 갖고 나머지 50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서 내가 필요한 걸 또 받잖아. 그러니까 씨가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시 시대부터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모으는 애들이 생겨요. 맞아. 클리어 화일에 이렇게 촥촥촥촥 모으고. 근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공식 팬클럽 말고 비공식 팬클럽에 명함이라는 걸 파요, 애들이. 그렇지. 명함을 파면 우리의 모임에 들어와라. 일종의 소모임 같은 건데 어허. 멤버의 그 사진을 넣고 디자인을 유려하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가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오빠 얼굴을 하나 더 모으려고 명함을 수집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야구 카드 만드는 거네, 야구 카드.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조금 어둠의 그 경로인데, 그 팬들이 이제 인터넷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가 2000년이에요, 딱. 네. 밀레니엄. 네. 2000년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 폭발적으로 팬페이지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2000년대부터. 그쵸. 그래서 이제 야후나 언제적 야후야. 야후나 뭐 아니면 라이코스, 드림이즈. 파란, 드림이즈 이런 데서 검색이 되는 그 양성적인 팬페이지 말고 그 주소를 쳐야지만 주소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팬페이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성적인.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디를 이제 회원 가입이 되고 인증을 받아 들어가면은 우선 그게 다 스캔이 돼서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니들, 그러니까는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운영하시죠. 운영진들이 매달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관리 멤버. 잡지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잡지를 사요. 그래서 사자마자 쫙 스캔을 떠. 그래가지고 쫙 올라와 있어요. 뭐 저작권 따윈 개나 줘버려. 개나 줘버려 시대인 시대인 거지. 거죠. 무법지대 무법지대. 근데 이게 저는 연예인 잡지라는 걸 이제 잘 안 모으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쫙 줄었거든요. 아니, 금감. 급감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흔한 시대이고 내가 핸드폰으로 직직을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래 대포를 다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사진을 원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GQ가 한번 동이 났던 적이 있어요. 매진됐다고? 그러니까 네. GQ가 이런 잡지가 아닌데 내가 매달 사서 보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달에 빅뱅이 빅뱅. 나온 거예요. 아. 근데 빅뱅, 그러니까 GQ니까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사진도 잘 찍고 인터뷰 기사도 좋은 걸 뽑아냈을 거니까 팬들이 다 선주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나도 그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페이지 할애를 많이 했어요, 빅뱅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의 끝자락을 뭐 지내고 있는 빅뱅이라는 남자들에 대해서 뭐 남자들이 뭘 궁금하는지 뭐 이런 걸 해보겠다. 거의 잡지가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야, 그런 잡지로. 식으로 했는데 그때 한참 정점이었거든요. 빅뱅이 이제 아티스트로 나가냐 뭐 아이돌로 나가냐 그 상태에서 빵 터진 걸 보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미지가 흔한 시대인데도 이런 게 먹히는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느꼈거든요. 이미지가 흔한 건 맞는데 뭐 출력해상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갖고 있는 것이 그쵸. 그냥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된 거죠. 남자 아이돌만 왜 얘기를 해? 최근에 맥심도 동이 났잖아요. 아이짱 때문에. 신호잡기 아이. 예, 신호자키 아이짱에 A컷과 B컷과 C컷과 D컷을 모으겠다는 그 모두의 그 욕망. 결국에 나 한 개도 못 사서 갔는데 다 없더라고. 나 하나라도 살라 그랬는데 진짜 솔직하게. 뭐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이 하나만 사겠어요. 다 사겠지. 다 사지. 그러니까 네, 이게 금방 참. 공나는 거죠. 저도 그때 이 아이짱의 파워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미래가 아직 있구나. 그러니까 이용기를 그렇게 부러워했잖아. 그러니까 부러워한 레벨이 아니야. 이용기한테 욕을 했어. 이미지는 범람하지만은 그만큼 범람하면 할수록 그런 JPG 이런 것이 아니고 종이로 된 고화질,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잘 찍은 거에 네. 대한 욕망은 그리고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거랑 또 일본 어떤 여배우나 여자 아이돌의 사진집이 사실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은근 한국에서 사기가 편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맞아. 거쳐 사야 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좋았거든요. 좀 앞으로도 자주 뭐 이렇게 좀 일본 AV 배우라든가 와서 뭐 이렇게 혹시 찍어준다면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우리가 1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고 네. 또 각자가 다 찍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만 프로가 기획해서 찍은 결과물이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프로는 괜히 프로가 아닌 거죠. 저는 그리고 지금은 영화 잡지도 거의 명맥만 이어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영화 잡지를 일종의 교과서처럼 생각한 게 있어요. 정보를 접하는 루트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여기 이 기자님이 이 영화 좋다 그랬으니까 봐야지. 그렇죠. 그래가- 뭐 지금도 뭐 조금은 다르지만 뭐 저기 누구죠? 빨간 책방 하시는. 이동진. 네, 뭐 그런 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요즘에 그때 한때 디워 사태 이후로 네. 영화 평론가라는 네. 직업이라는 게 한층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느낌이 달라졌죠. 근데 저희 때는 정말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런 거는 지식 있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상한 영화들이 막 개봉하면서 와나라고라는 말을 만들었었어요. 완화라고?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다음에 뭐 고양이를 부탁해, 네. 라이방 네. 이런 게 한 해. 나는 뭘까? 나비? 나비 아니야 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영화가 한 해에 다 개봉한 해가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영화의 그 호황 그게 뭐랄까 르네상스다 이러면서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고 제가 기억할 정도면 되게 흔하게 통용되던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저는 제가 하여튼 정기 구독까지 해가면서 시내 20을 진짜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딱 끄는 계기가 있었어요. 영화 잡지를. 왜냐면 저도 이제 언론영상학과 다니면서 나름 그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혼자서만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이런 잡지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평론가님들이시고. 해서 저도 막 이렇게 뭔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공급받듯이 막 그 지식을 막 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잡지들로 막 정말 그랬는데 저는 스크린 쿼터 제도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랐어요. 이 시내 21에 있으신 그 분들과 시내 21은 스크린 쿼터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입장과는 제가 바라보는 전망과는 너무 달랐어요. 린 씨는 스크린 쿼터 없어도 된다. 없어도 자생력이 있다. 없어도 될 정도의 뭐 힘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힘을 식으로. 키워야 되고 힘을 키울 수 있다. 있는 역량이 있다. 한국 영화가. 그렇게 저는 생각했고 심지어 그렇게 써서 냈거든요. 너가 썼다고? 아니 뭔가 이제 시내 21에 아니 시내 21에 애독자 냈다는 게 수업에서 아니라 주어를 넣으라고 주어를.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누가 썼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 전공 시험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뭔가 의견을 낼 때 전공 시험에서 전공 시험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크린 쿼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써냈거든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네네. 근데 그거를 C를 줬어요. 스크린 쿼터를 사수해야지 무슨 소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교수님의 문제인 건데. 아니.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 풍토가, 무슨 소리냐. 약간 이런 시기였어요. 영화인들이 다 나와서 삭발하고. 하고, 막 이런 그렇죠. 시대였기 때문에. 삭발하고, 막 임건택 감독님 삭발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막 문소리 씨 막 울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나 혼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스크린 쿼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스크린 쿼터가 없어졌다고 해도 한국 영화는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스크린 쿼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작은 영화랑 그래서 나는 그때도 그렇게 주장했었어. 이게 지금 우리 영화 자체 지금 차별이 있는 거지. 외국 영화랑 우리를 지금 그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벗어났다. 그거 갖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가의 그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는 더 큰 화두가 될 거지.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우리가 엉엉 울고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급진적인 학생이었군요. 그쵸. A+ 드릴게요. 그래. 나 지금 너무 억울해. 결과적으로 내가 맞았잖아. 다 맞췄네. 근데 억울해. 난 린 씨가 맞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너무 억울해 난. 린 씨가 맞았다는 생각 들지 않고 물론 그 교수가 C 준 것도 뭐 죽인 줘야 되니까는 선택을 하신 거겠죠. 죽인 교수님이니까. 근데 저는 뭐 스크린 쿼터가 뭐 잡지랑 그래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약간 본인의 밥그릇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 밥그릇이라고 해서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잡지 얘기할 때 왜 얘기했냐면 어쨌든 그래서 시내 21 정기 구독을 끊었다. 끊었다. 네. 꼴배기 싫어졌다. 네. 나에게 C를 준 잡지니까.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지금 그 당시에 당장 스크린 쿼터를 하고 안 하고가 자기 밥그릇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죠. 네. 만약에 뭐 다른 뭐 그 예를 들 수 없지만 린 씨의 직장에서 뭐 비슷한 걸 하면 당연히 린 씨도 거기에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린 씨가 사실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그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많은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영화인에 비해서는 린 씨의 의견은 더 절실하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하면은 주장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 비영화인이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그거를 써서 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뭐 언론 영상학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1부는 연예인 및 영화 잡지 얘기를 하고 2부에는 다른 장르를 펴볼까요? 네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하던 페이퍼로 돌아가면 그 페이퍼 때문에 다양한 음악과 영화를 추천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 뭐 이런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할애해서 써준다거나 새로운 인디밴드 뭐 인터뷰를 많이 해서 그때 몽구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음악을 딥하게 듣겠다 하면은 핫뮤직으로 빠집니다. 핫뮤직 저만 샀나봐요. 반응이 안 좋아. 자주는 안 샀는데 뭐 사긴 샀었죠 저도. 그냥 핫뮤직은 기사도 좋은데 맨 마지막에 컴필레이션 CD를 줬어요. 그러니까 핫뮤직이 그걸 선정해가지고 노래를 CD 저장해서 주면 뭔가 그 선정한 느낌이 나서 그 CD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듣던 노래가 뭐 고릴라즈.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사카린 씨가 말한 잡지들은 다 그런 데에서 봤어요. 그런 카페에서 보면은 잡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꽂아놓잖아요. 비치하는 거. 네, 비치해 놓은데. 그리고 또 일부 엄청 이렇게 잡지를 많이 갖다 놓는 도서관 있잖아요. 전기 간행물실이 큰 도서관. 정관실. 정관실에서 많이 봤지. 저는 그 동네에 아주 큰 서점에서만 봤어요. 아주 큰 서점. 그러니까 왜 학교 근처에 있는 맞아. 서점은 눈치 보이고. 예, 몇 개 개수도 안 될 뿐더러 내가 그게 뭐가 있는지 관심조차 갖기 좀 애매한. 예. 근데 이제 막 뭐 역에 있는 서점, 그렇지. 뭐 이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뮤직이나 이런 게 이렇게 쫙 그 세로로 이렇게 한 4단 배치 이렇게 돼 있어서 3, 4단쯤에 이제 뭐 한뮤직이니 약간 좀 헐리우드 뭐 스타 잡지라던가 뭐 이런 게 막 있고 외국 잡지 좀 섞여 있고 거기에 이제 한뮤직에 CD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는 2000년 전후로 했을 때는 잡지가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2010년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없죠. 잡지 수가 너무 많이 급 감하.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말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네. 잡지뿐만 현상이죠. 아니라 도서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돼서 네. 좀 근데 유독 잡지가 더. 그쵸. 왜 그러겠어요?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네. 시의성도 떨어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저도 잡지를 만들던 사람이고 한때는 안 팔려요. 그리고 저 딱 대학교를 입학을 딱 했는데 웹진을 만들자. 웹진이 하나 두 개 생길 때였죠. 2003년에 딱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학과 웹진을 만들자.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자. 그렇지. 뉴스레터를 보내주. 지금 생각하면 스팸이요. 근데 현대에는 이제 뉴스 큐레이션 시스템으로 남아서 이제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후반부의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네. 같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영화 잡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영화 잡지를 이제 제가 직접 로드쇼나 키노 같은 걸 읽은 건 22살 이때예요. 아, 성인 되고 그러니까 나서구나. 그전에는 그냥 꽂아있는 것만 보고 솔직하게 저는 그때 뉴타입과 뭐 게임 웹진 그렇지. 게임 잡지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잡지 엄청 많아요. 종류 이것도 또. 근데 그런 거 사서 보는 게 정신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좀 그런 이상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간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책장이 이렇게 한 3개 있었어요. 큰 책장. 천장까지 꽉 찼어요. 네. 근데 거기에 키노랑 그 스크린이 아예 제가 보기에는 한간호부터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촌형. 그러니까 그 형이 제가 사촌형이랑 뭐 어떻게 해서 그런 회사에 갔는데 거기 이제 다 있던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 화장실 갈 때 옛날 거 한 개씩 뽑아서 가져간 거예요. 화장실용으로 썼구나. 예, 그래서 이제 키노나 이런 걸 보고 막 이제 형들이랑 좀 물어봤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뭐 이게 뭐 일본 잡지에 있는 내용들은 뭐 좀 어떻게 한 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형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왜냐면 사촌 형이면 거의 이제 한 쇼 형님의 나이 정도보다 좀 더 높으신 연배니까 키노 딱 좋아할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때 좀 놀랬던 거 우선 첫 번째로 이 잡지가 너무 세련됐어. 글도 너무 좋아. 키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키노요. 키노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내가 왜 이런 걸 안 읽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 그때 게임 잡지 보고 그래. 너 그때 게임 잡지 네, 봤으니까 지금.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 이미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 잡지 내용 자체 톤이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 96년도 최악의 미국 영화, 최악의 미국 배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실버스터 스텔론이에요. 옛날 잡지는 참 그냥 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재밌죠. 유짜니까요. 아까 저 로드쇼에는 심지어 로드쇼에서 만나고 싶은 대한민국 배우 1위 누구 같으세요? 몇 년도에? 이거 96년 이거 1996년 6년? 4월? 네 6년 맞나? 배우? 네, 6년 4월. 누굴까? 제일 만나고 싶은 배우. 누굴까? 한석규, 뭐 정우성 이런 사람 아니야? 박상민. 박상민? 너무 의외죠. 야. 왜? 모르겠어. 왜? 약간 박상민이랑 홍경인이 동률이네. 아. 왜냐면 박상민이 그거 장군의 아들 찍고 막 이랬을 때 그렇죠. 아니에요? 네.
장군의 아들 찍고 다음이지. 좀 다음이죠. 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있었지. 네, 그거 네. 때래요. 네. 저는 이제 잡지가 사진이 많잖아요. 네. 그 사진 보는 맛이 좋아요. 옛날 핸드폰, 옛날 패션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보기만 해도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명해진 배우들의 그 풋풋한 모델 시절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령 강동원. 네. 그렇지. 배우도 이제 배우하기 전에 모델했던 사람 많으니까. 네. 맞아요. 연극 배우. 어머, 이 사람 옛날에 모델이었구나. 그때는 스쳐 지나가서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아. 유명한 배우가 됐을 때가 많고, 그, 한껏 촌스러운 그 광고 카피들. 그래도 뭐 그냥-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시간이 된 관계로. 네. 90 왜? 아, 네. 이거 진짜 하나 있는데 이때도 똑같은 한국 영화 진짜. 어머. 야, 그 영화 재밌어. 권혜호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이 재밌어 이거. 좀 그지 같아서 그렇지 재밌어. 아, 진짜 최악이다. 무슨 표현이죠? 그지 같지만 재밌다는 건?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중구난방으로 얘기해봤는데 계속해서 잡지 얘기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97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